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15년간 일본 차만을 판매해오던 미국의 베테랑 딜러가 고객 이탈과 실적 하락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 차의 몰락, 한국 차의 질주, 그리고 미국 딜러들의 전향 선언, 그 중심에는 기술과 진심으로 무장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찬란한 반전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댈러스의 뜨거운 햇살이 쇼룸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던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매장 한편에 진열된 도요타 캠리의 매끈한 차체가 빛을 반사하며 제 15년 경력을 대변하듯 당당히 서 있었어요.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벌써 오전 10시, 곧 첫 고객이 들어올 시간이었죠. 제 명함에 새겨진 시니어 세일즈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오늘따라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완벽한 미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RAV4 하이브리드를 향하는 걸 보고 자신 있게 다가갔죠. 제가 준비한 설명은 언제나처럼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 연비의 경제성,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고객들의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이런 순간이 바로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닛산과 도요타라는 이름 자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시대, 저는 그 자부심의 전도사였으니까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후배 조씨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신호가 역력했죠. 조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최근 한인타운 딜러샵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웃어넘겼죠. 한국차가 일시적인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건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씨의 다음 말이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우리 매장에도 산타페를 찾는 고객이 하루에 서너 명씩 온다는 거였죠.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경험상 고객들의 이런 움직임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단골 고객인 밀러 부부가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에게만 차를 구입해온 그들의 방문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었죠. 밀러 씨는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SUV를 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최신 닛산 패스파인더로 안내했습니다. 전동 시트부터 첨단 안전장치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제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쏟아내던 밀러 부인의 표정이 어딘가 시큰둥했거든요. 밀러 씨도 차 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미지근해졌죠. 결국 그들은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매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들의 등 뒤로 인사를 건넸을 때 밀러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군요. 목요일 아침 CRM 시스템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밀러 부부의 고객 데이터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시 조씨를 불러 확인해보니 그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죠. 밀러 부부가 한인타운의 현대 딜러샵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계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단골이 저를 떠나 한국차를 선택했다니요. 곧바로 상무실로 올라가 이 상황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무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더군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과 신념을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선 불편한 진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 시간 TV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장면이었죠. 매장 휴게실에 모인 동료들은 하나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한국차 열풍도 끝이라며 박수까지 쳤어요. 저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관세가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에 전화가 쏟아졌는데 대부분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고객들은 관세가 붙어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보내온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판매가 10.7%나 증가했다는 수치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반면 도요타는 3.2%, 닛산은 5.1% 하락했더군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늘 믿어왔는데 이 숫자들이 제게 말하는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특히 하이브리드 부문에서 현대차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하이브리드 기술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조 씨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 예약을 했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본차 딜러가 한국차를 시승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느냐고 했죠. 하지만 조 씨는 물러서지 않았고 고객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왜 그 차를 선택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정말로 고객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신념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내일 조 씨와 함께 가기로 말이죠. 한인타운의 현대 딜러샵 앞에 도착했어요.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엔 다양한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영업사원이 키를 건네주며 자유롭게 시승해보라고 했어요. 왠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조용함에 놀랐죠.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실내는 프리미엄 세단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조 씨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섰을 때 저는 조수석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부드러운 작동까지 모든 게 정말 완벽했죠.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할 때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조 씨가 빙그레 웃으며 제게 운전대를 넘겼고 직접 운전하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옆 차선에 우리 단골 고객인 스미스 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 창문을 내렸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스미스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잭도 진짜를 알아봤다고 자기도 다음 달에 이 차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이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 조 씨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먹먹했죠. 15년간 믿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본사에서 긴급회의 소집 메일이 왔습니다. 전 지점 매니저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가운데 CEO가 직접 발표를 시작했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매장에 현대차 라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매니저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고 곧 거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한 매니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건 일본차 브랜드에 대한 배신이라고 외쳤어요. 또 다른 매니저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매장으로 돌아오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더군요.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일부는 이직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씨와는 달랐습니다. 조씨는 휴게실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시장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한 신입사원은 자기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차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또 다른 직원은 기술과 스펙만 봐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니어 직원들은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내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왔어요. 저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15년 경력이 저를 시니어 그룹으로 끌어당겼지만 마음 한편으론 젊은이들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나갔을 때 제 캠리 옆에 산타페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 차를 번갈아 보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선 현대차 판매량의 연속 증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본사의 결정, 매장 분위기,
그리고 제 고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식사를 마친 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이해심으로 가득했죠. 아내가 조용히 해준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도 그에 맞춰 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요. 그녀는 제가 15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딸이 숙제를 하다가 거실로 나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딸이 무심코 던진 질문이 저를 또 한 번 흔들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한국차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말 오후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은퇴 후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매장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찻잔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정색하셨죠. 실망스럽다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차야말로 아버지의 자부심이고 그걸 지켜온 아들이 이제 와서 한국차를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시대가 변했다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변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겪어온 일본차의 부흥기, 그리고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충돌하고 있었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에 젊은 부부가 탄 산타페가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차도 그들의 삶에 잘 어울려 보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아빠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하더군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다시 한국차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TV를 봤습니다. 다시 월요일 아침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조 씨의 컴퓨터 화면에 댓글이 가득한 걸 보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의 개인 블로그였죠.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대한 긍정적인 포스팅 아래 수십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배터리 폭발, 품질 결함, 리콜 은폐 등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죠. 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IP 주소를 확인해보라고 했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서 올라온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본사 IT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매장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다음 날 본사 감사팀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을 한 명씩 면담했고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면담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 고객들의 선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직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직원은 즉각 해고 조치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엔 궁금증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일본차만을 팔아온 제가 이제는 한국차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고 누군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는 건 프로 딜러의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의 자존심보다 고객의 만족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한숨과 함께 자리를 팍 차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때 조 씨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점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부 통신망에 한 시니어 딜러의 고발 메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직접 거명하며 매장의 전통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일본차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본사의 재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본사 실사단이 다시 매장을 방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점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조용히 문을 닫았죠. 그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일로 매장 전체가 주목받게 됐고 제 결정이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제 용기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팔리는 차가 아니라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차를 팔고 싶다고 말이에요. 실사단과의 면담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회사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집요하게 물었죠. 저는 차분하게 시장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고객 문의 기록, 판매 실적 추이, 그리고 경쟁사 분석 자료까지 준비해 갔죠. 무엇보다 강조한 건 고객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산타페를 찾다가 발길을 돌린 고객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죠. 실사단장은 서류를 검토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제 주장엔 근거가 있었죠. 면담이 끝날 무렵 실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냐고, 이 결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조 씨와 함께 한인타운의 현대 딜러샵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견학이 아닌 조용한 관찰이었죠. 매장은 저녁 시간인데도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설명하는 영업사원들, 그리고 시승을 마치고 돌아온 고객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고객층의 다양성이었죠.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영업사원에게 열정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변화라는 것을 말이죠. 조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현대차 기술 체험 교실에 다녀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딸이 신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수소 전기차를 직접 보고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도 체험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집 차보다 한국차가 훨씬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오며 웃었죠. 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서 좋다고, 기술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SUV로 바꿀 때가 됐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딸이 옆에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보자. 주말 오전 가족과 함께 현대 딜러샵을 방문했습니다. 영업사원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고 곧바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로 안내했죠. 아내와 딸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 고급스러운 마감재, 그리고 첨단편의 장치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시승을 시작하자 아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소 운전을 즐기지 않는 아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는 부드럽게 속도를 높였고 실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딸이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이 차 정말 좋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말이죠. 시승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편안하다고,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 했죠. 저는 영업사원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차가 아닌 다른 차를 구입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차를 인수받는 날, 온 가족이 함께 딜러샵에 갔습니다. 번쩍이는 새 차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고 딸은 SNS에 올리겠다며 연신 자동차의 사진을 찍어댔죠. 집으로 가는 길 아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고 앞에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산타페의 트렁크를 열어보고 실내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셨죠. 월요일 매장에 도착하자 본사로부터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매장 리브랜딩 승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는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매장에 현대차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거였죠. 곧바로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점장이 공식 발표를 하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침묵을 지켰죠. 회의가 끝난 후 3명의 시니어 직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직서를 내밀며 더 이상 이 매장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면 조 씨는 이 기회에 더 열정적으로 임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죠.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장 개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전시 공간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죠. 공사 소음 속에서도 영업은 계속됐고 오히려 고객들의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제부터 현대차를 볼 수 있냐고 물었죠. 본사에서 파견된 교육팀이 도착했고 전 직원 대상 현대차 제품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차츰 진지하게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술 사양을 설명할 때 모두가 놀라워했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거든요. 조 씨가 승진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현대차 전시 공간이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매장 한쪽에 마련된 공간은 작지만 임팩트가 있었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몇 가지 모델이 전시됐습니다.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엔 한국계 고객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첫 번째 계약 고객은 60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계약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 차가 한국인이 만든 거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걸 보니 뿌듯하다고 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키를 전달하는 순간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죠. 그날 저녁 매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현대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매장 앞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먼저 현대차를 구입한 고객들의 입소문으로 점점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기번호를 받고도 상담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만 했어요. 상담 후에도 차를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만 했죠. 이제 매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현대차 라인을 반대했던 직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현대차 섹션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우리 매장을 성공 사례로 선정하고 다른 지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죠. 어느 날 본사 CEO가 직접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덕분에 회사가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15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조 씨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더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말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독립 제휴 계약을 맺고 제 이름으로 딜러샵을 열기로 한 거예요. 본사와의 긴 협상 끝에 원만하게 합의했고 새로운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 비전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밀러 부부가 투자자로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공사가 시작되고 간판이 올라가는 날이 왔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현대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아내와 딸이 옆에서 박수를 쳤고 조 씨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죠. 비록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오픈 행사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에 분주했고 직원들도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죠. 붉은 리본을 자르는 순간 축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손님으로 밀러 부부가 들어왔고 그들은 따뜻하게 축하해줬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명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파워드 바이 현대, 오퍼레이티드 바이 잭이라고 말입니다. 오프닝 연설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고객들,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시대를 바꾸고 진심은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이 그 증명이에요.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선 플래그십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네시스부터 아이오닉까지 현대차의 모든 라인업이 자리하고 있었죠. 딸이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게 많다며 좋아하더군요. 한 고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다고 덕분에 편견을 버리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됐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번쩍이는 차들과 밝은 조명,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꿈만 같았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차들이 단순히 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5년을 지켜온 자부심이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 자존심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을 외면했던 편견이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시장은 움직이며 그 중심엔 한국차, 아니, 대한민국의 기술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편견이 무너지고 진심이 이기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